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떤 관계인가? 이 질문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좀 많이 돼 있으면 바로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를 구체적으로 비교 대상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어떤 관계인가를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연습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충분히 연습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1차 방정식 여기 보면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때 두 식은 결국 같은 식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달리 했어요. 이 밑에 1차 함수의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x와 플러스 2를 좌변으로 전부 이항하면 우변처럼 됩니다. 그리고 좌변으로 이항하니까 우변은 0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식인데 위에처럼 식은 0 이런 꼴로 정리됐을 때를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y는 식 이런 꼴로 정리했을 때를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정리된 식의 그래프와 함수로 정리된 식의 그래프가 어떤 관계인가를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프는 이 방정식의 해를 만족시키는 점들을 좌표평면에 나타낸 것이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였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좌표평면에 나타냅니다. 그리고 우리 일차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웠죠? 그 일차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의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 비교를 한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듣도록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식이 같기 때문에 이 방정식이나 1차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는 같은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1차 함수가 나타내는 그래프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과 이 식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식을 등호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 거에 불과합니다. by를 그냥 두고 ax와 c를 우변으로 이용하면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b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등호의 성질이죠. 자, 그리고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a, b, c는 상수고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한 가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왜? 그러면 그 의문을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가 0이면 어떻게 되고 b가 0이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탐구 학습입니다. 자, 그러면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가 0일 때와 b가 0일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세요. 잠시 영상을 중지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세요. 먼저 a가 0일 때를 알아보겠습니다. a가 0이면 여기가 0이 되죠. 여기가 0이 돼서 x가 사라지고 by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y는 꼴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이때 마이너스 b분의 c는 b도 상수고 c도 상수고 따라서 이 전체를 간단하게 나타낸다면 그냥 어떤 상수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수라는 뜻으로 y는 q, q는 상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b가 0이면 이 방정식에서 이곳이 0이 되죠. 그래서 ax 플러스 c는 0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x는 꼴로 고치면 마이너스 a분의 c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분의 c가 어떤 상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x는 p, p는 상수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의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는 무엇일까 하는 또 의문을 갖게 되지요. 자, 따라서 1차 방정식 x는 p,
y는 q라는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Q가 상수니까 좀 더 구체적인 상수를 대입해서 먼저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겠죠.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서 x는 2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는 2의 그래프. 그런데 이것은 방정식인데 여기서 x는 2라는 그래프는 방정식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하죠. 그냥 어떤 방정식의 해처럼 보이죠. 그래서 x는 2라는 방정식이 생겨난 그 과정이 뭐냐면 바로 x는 상수라는 이 방정식은 b가 0일 때, 즉 y의 개수가 0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 y의 개수가 0인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놓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x는 2라는 이 방정식은 원래 x 플러스 0 곱하기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방정식처럼 보이지요.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 점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것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봅니다. x가 얼마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합니까? x가 1이면 1 더하기 여기는 y가 얼마가 되더라도 0이 되죠. 그러면 1 빼기 2는 0 됩니까? 안 되죠.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는 x가 2일 때 뿐입니다. x가 2이면 2 플러스 여기는 뭘 대입해도 0 빼기 2는 0. 따라서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x의 값은 2 하나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y 값은 얼마입니까? 봅시다. x가 2일 때 y가 얼마면 등식이 성립합니까? x가 2일 때 y가 1이면 등식 성립합니다. 왜? 여기가 0이 돼버리니까. x가 2일 때 y가 2여도 등식 성립합니다. x가 2일 때 y가 3이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우선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2,1, 2,2, 2,3, 2,4, 2,5, 2,0, 2,-1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를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2,0, 2,1, 2,2 그려보세요.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 점들이 결국 어떤 직선의 모양이 됩니까? 2,0을 지나면서 y축의 평행인 직선이 된다는 것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y는 q의 꼴에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그래프. 그래서 예를 들어서 y는 3의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방정식의 형태로 나타내면 이때는 x가 0인 그런 경우죠. 그래서 0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y는 3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역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여기는 항상 0이 되니까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y가 3이어야만 합니다. 즉 y는 3일 때만 등식이 성립합니다. 그런데 x는 아무 값이어도 상관없어요. x가 1, y가 3일 때도 등식이 성립하고 x가 2, y가 3이어도 등식이 성립하고 x가 3, y가 3이어도 등식이 성립하고 해서 이 방정식의 해 1,3, 2,3, 3,3 이런 순서상들을 좌표 평면에 전부 나타내면 결국에는 0,3을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연립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그래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연립 방정식과 이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발견하세요. 이때 이 식은 전혀 관계없는 식이 아니라 이 식을 x 플러스 y는 6이라는 식을 함수의 꼴로 나타낸 겁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것도 x 플러스 2y는 8이라는 방정식을 함수 y는 꼴로 나타낸 겁니다. y는 꼴로 나타내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4. 이때 이 연립 방정식과 이 두 그래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해 보세요.
아직 시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요? 우선 이 뒷부분은 이 두 그래프니까 이 일차함수의 두 그래프를 그려봐야겠다라는 목표점을 찾지만 이 연립방정식에서 목표점을 찾지 못해서 그럴 겁니다. 이 연립방정식에서 목표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연립방정식의 개념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억 못할까요? 그 기본 개념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수학에서의 개념은 수학과 소통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따라서 그 개념을 모르면 수학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의 개념은 철저히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연립방정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는 이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정식을 괄호로 묶었다. 그럼 왜 묶었느냐?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XY를 구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XY 값을 이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이라는 이 기호에는 바로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겠다라는 의사 표현이 있다.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이 두 그래프와의 관계를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강의 영상을 잠시 중단하고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연립방정식을 풀어보니까 이 연립방정식 해가 4,2가 되죠. 그리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도 4,2가 되죠. 따라서 이 연립방정식 4,2라는 한 쌍의 해와 이 두 그래프의 교점 하나가 일치한다라는 이런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연립방정식과 두 그래프 관계를 발견해 보세요. 이 연립방정식 해와 두 그래프의 교점을 발견하면 되죠. 어떤 관계인지를 발견하면 되죠. 이 연립방정식 풀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는 소거하고자 하는 그 미지수의 개수를 같게 하죠. 그래서 위의 식에다 2를 곱합니다. 그래서 아래 식에서 위의 식을 빼면 4x 빼기 4x 0이 되네요. 2y 빼기 2y 0이 되네요. 4 빼기 2, 2가 되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면 0x 플러스 0y는 2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얼마인가요? x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여기는 0이 돼버리죠. y에다 어떤 값을 대입해도 여기는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xy에 어떤 값을 대입하더라도 좌변은 항상 0이 되기 때문에 equal 2라는 등식을 성립시킬 수 있는 xy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해와 여기 교점이 같았죠. 따라서 해가 없으면 교점이 없겠네요. 그래서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찾아봤더니 교점이 없습니다.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요. 이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을 때 두 그래프가 평행이다라고 말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이 두 그래프의 교점 사이의 관계를 찾아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이 연립방정식 풀기 위해서 위의 식에다 2를 곱하죠. 그럼 2를 곱해서 빼면 4x 빼기 4x 0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y 빼기 2y 0 2를 곱했으니까 4 빼기 4 0 그래서 0x 플러스 0y는 0 이렇게 되네요. 지금 모양이 이 2번에서 구했던 이 모양과 비슷한데 여기는 상수항이 2고 여기는 상수항이 0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xy에 어떤 값을 대입하면 이 등식이 성립하나 봅시다. x에 1, y에 2를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요. 2를 대입해도 0, 2를 대입해도 0이니까 0은 0. 그러면 1, 2가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네요. 2, 3 성립하지요. 이렇게 해서 xy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이 두 그래프의 교점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연립방정식 해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교점이 무수히 많겠죠. 그래서 이 교점이 무수히 많은데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완전히 포개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 두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립 1차 방정식과 일치함수의 그래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해와 교점의 개수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점이 한 개일 때 연립 방정식은 한 쌍의 해를 갖고 교점이 없으면 평행에서 교점이 없으면 연립 방정식의 해가 없습니다. 교점이 무수히 많으면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점이 없을 때 평행, 교점이 무수히 많을 때 이 두 그래프를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에서 연립방정식을 풀 때 이 식의 모양을 보세요. 0x, 0y, 0x, 0y 똑같은데 여기는 상수항이 0이 아닌 2일 때는 등식을 만족시키는 x, y가 없으니까 해가 없고 이 상수항이 0이면 x의 개수, y의 개수, 상수항까지 모두 0이면 x, y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해서 해가 무수히 많게 됩니다. 그때 두 직선은 일치한다, 포개진다 라는 관계가 됩니다. 이 문제에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맨 뒤에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따라서 a를 구하는 문제니까 a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조건을 찾아보면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을 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것이 조건이죠. 그러면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라는 이 조건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연립방정식의 해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이 두 그래프가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관계, 그리고 이 평행하다라는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냐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등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를 구해서 이 두 개를 같다라고 놓음으로써 A의 등식을 만들 수 있죠. 먼저 위식에서 기울기가 뭡니까? y는 꼴로 고치면 y는 마이너스 ax가 되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a. 아래식은 y는 꼴로 고치면 3y는 5x니까 y는 3분의 5. 자, 이렇게 구해진 이 기울기를 서로 같다라고 놓으면 마이너스 a는 3분의 5 해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5로 구해지겠습니다. 이 문제 구하라는 것 찾습니다. 이 문제 뒤쪽에 보면 물의 양은 몇 분 후에 같아지는지를 구하시오. 구하라는 것이 몇 분 후인가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하라는 것을 간단한 문자 x로 두면 x를 구하는 것이니까 x의 등식이 필요하죠. 필요한 것은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조건을 찾습니다. 등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 뭐가 있나요? 두 물탱크의 물의 양은 몇 분 후에 같아지는가? 두 물탱크의 물의 양이 같아진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 몇 분 후를 구하라는 문제죠. 그래서 조건은 두 물탱크의 물의 양이 같아진다라는 이 문장이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 안에 어떤 등식이 있습니까? 간단하죠. 두 탱크의 물의 양이 같다. T탱크의 물의 양과 W탱크의 물의 양이 같다.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언제? X분 후에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X분 후에 T의 물의 양과 X분 후에 W의 물의 양이 같다라는 등식이 이 조건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등식을 X의 등식으로 바꾸면 되고 바꾸는 방법은 구하는 거죠. 이때 X라는 문자를 포함하는 값으로 구합니다. 먼저 X분 후 T의 물의 양을 구합니다. 그러면 X분 후 T의 물의 양을 구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쳐 줬냐면 바로 이 그래프가 시간 x에 따른 물의 양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1차 함수를 구하는 것이 x분 후 t의 물의 양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직선이 나타내는 1차 함수를 구합니다. 먼저 바로 이것이 뭡니까? 시간 x가 0일 때 물탱크의 양 y를 나타내는 거죠.
x가 0일 때 y의 값이 900. 바로 이것이 y절편. y절편이 90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찾으면 되는데, 기울기를 찾을 때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점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에서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x의 증가량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점의 x좌표에서 이 점의 x좌표를 빼면 되죠. 그래서 4에서 0을 빼니까 x의 증가량은 4입니다.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이 점의 y값에서 이 처음에 y값을 빼면 되죠. 이 점의 y좌표는 700, 그 다음에 맨 처음에 그 y좌표는 900 해서 x의 증가량은 4, y의 증가량은 700-900 해서 마이너스 50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와 y절편으로부터 이 1차 함수의 식 y는 마이너스 50x 플러스 900, 바로 이것이 x분 후의 물의 양이죠. 그래서 x분 후에 t의 물의 양을 이어가지고 구하고, 이제 마찬가지로 x분 후 w의 물의 양. 자, y절편 얼마입니까? 바로 이 그래프죠. y절편 x가 0일 때 300. 그 다음에 기울기는 x의 증가와 y의 증가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두 점을 찾으면 바로 이 점과 이 점에서 x의 증가와 y의 증가를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갔을 때 x는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4만큼 증가했죠. 그다음 y는 300에서 400이 됐죠. 그래서 이 점의 y좌표 400에서 이 점의 y좌표 300을 빼면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400-300에서 25. 그래서 이 1차 함수의 식은 y는 25x 플러스 300으로 구해집니다. 이렇게 구해진 값을 위 등식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50x 플러스 900은 25x 플러스 300 해서 이 방정식을 풀면은 x는 8로 구해집니다. 그래서 8분 후에 물의 양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번은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할 때 지금 이 문제는 차례로 구하면서 규칙성을 발견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선 x와 y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x분 후의 물건의 높이를 y라고 한다 그랬죠. 따라서 이 시간 x에다가 차례로 구체적인 수를 대입하면서 규칙을 발견하면 됩니다. 이때 여기 보면은 5분에 40m씩 일정한 속력으로 내리고 있다 그랬죠. 여기 일정한 속력으로 내리고 있다라는 말로부터 5분에 40m씩이니까 이거를 1분에 8m씩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면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의 문제 중에 일정한 속력으로라는 조건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5분 단위로 이 변하는 규칙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5분 후에 물건의 높이를 구합니다. 그럼 5분 후에 40m 내리니까 120-40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5분이 또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5분 곱하기 2, 5 곱하기 2분 후에 물건의 높이를 구합니다. 그러면 120 곱하기 40-2가 되겠죠. 자, 이렇게만 해도 규칙이 발견되죠. 따라서 5 곱하기 t분 후에 이때는 120-40 곱하기 t가 되겠죠. 이때 이 값이 바로 y입니다. 높이 y. 자, 따라서 y는 120-40t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xy의 관계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 구해진 것은 xy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t와 y 사이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이 등식을 x와 y 사이의 등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럼 바꾸는 방법이 뭐냐? 바로 여기서 지금 5 곱하기 t가 x 값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5는 x가 5일 때죠. 그럼 5분 후지요. x가 5일 때. 이때는 x가 5 곱하기 2분 후일 때. 이때는 x가 5 곱하기 t일 때입니다. 따라서 x가 5 곱하기 t니까 여기서 이 등식을 이용해서 이 t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t를 소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t는 꼴로 고치면 t는 5분의 x가 되죠. 그래서 이
t는 5분의 x니까 5분의 x를 이 t라는 곳에 대입하면 이 t라는 문자가 소거되고 대입법에 의해서 소거되는 거죠. 그리고 x라는 문자로 표현됩니다. 따라서 y는 120-40 곱하기 5분의 x 정리하면은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20으로 구해집니다. 여기 마이너스 8, 아까 8이 5분의 40m씩을 1분의 8m씩으로 고쳤을 때 이와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문제를 별해의 방법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직관적인 방법으로 xy의 관계식을 구하라 했는데 여기 주어진 조건에 보면은 지면으로부터 120m 높이에 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물체는 시간 x가 지남에 따라서 점점 내려오죠.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120m 높이에 있다는 것은 시간이 0인 상태의 y 높이가 120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바로 y절편이 12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분의 40m씩 일정한 속력으로 내리고 있다. 여기서 5분은 시간 x의 값이죠. 따라서 5분의 즉 x의 증가량이 5일 때 y의 증가량 40m씩 내리고 있다는 것은 y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40이라는 거죠. 따라서 기울기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5분의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서 기울기와 y절편을 알기 때문에 xy 사이의 관계식 y는 마이너스 8x 플러스 120으로 구해집니다. 2번 12분 후에 물건의 높이를 구하시오. 이 말은 x가 12일 때 y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식에다가 x에다가 12를 대입하면 y는 24로 구해지겠습니다.